정병녀는 조심하세요. 저는 여자입니다만 정병녀와 관계됐다 무서운 일을 당해 여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병녀는 살짝 제정신이 아닌 또라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일하던 회사는 젊은 여성 사원이 많아서 사내에선 몇 개의 여자 그룹이 생성되어 있었고 우연히 저와 정병녀는 같은 그룹이었습니다. 정병녀가 먼저 입사했기 때문에 원래 있던 그룹에 제가 나중에 들어간 식이죠. 그룹 모두 좋은 사람이고 정병녀도 처음에는 평범하게 그룹 모두와 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분 전환 겸 긴 머리를 쇼커트 정도의 길이로 자르는 바람에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원래 얼굴이 남자상이어서 머리를 자르는 것으로 주위에서 훈남이라는 우스갯소리를 듣게 됐는데 정병녀는 남달리 자기 엄청 멋있어. 자기 훈남이야. 나 자기 좋아하는 걸지도 모르겠어. 하며 제 팔짱을 끼거나 얼굴을 쳐다보기도 하고 너무 끈적대고 달라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병녀는 이 차원의 남자들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만화의 인물과 닮아서 좋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생각해 아, 고마워. 그쪽도 예쁘네. 하며 훈남처럼 대응했었습니다만 어느 날 회사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키스를 받을 뻔해서 거부했더니 정병녀가 갑자기 히스테리를 일으키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병녀가 제게 정말로 반했나 싶어 실례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꺼내버렸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남친에게 상담했더니 여성스럽게 하고 다니는 게 좋지 않겠어? 라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충고를 듣고 머리는 바로 자라나니까 화장과 옷을 여성스럽게 바꾸거나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병녀가 바로 그것을 깨닫고 최근에 뭔가 스타일을 바꾼 거야? 전에가 좋았는데 다시 돌아와줘. 했습니다. 그래서 남친이 좋아하는 스타일에 맞춰보려고 생각해서 하고 얼버무렸더니 그때부터 정병녀의 태도가 돌변했던 겁니다. 계속 화가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화풀이하거나 느닷없이 울기 시작한다든지 갑자기 없어진다든지 게다가 눈빛도 사나워져서 좀 무서웠습니다. 저는 사내에 사이도 좋고 취미도 같은 남자 직원이 있었는데 왠지 갑작스레 그 사람의 험담을 함부로 해대길래 이건 좀 아니다 싶어 정병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룹에 나중에 들어왔던 건 저였고 옥신각신하는 것도 싫어서 결국 그 그룹에서도 슬며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쁜이라고 불리는 여자 사원과 같이 점심을 먹기도 하고 함께 돌아가기도 했는데 정병녀는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저와 둘이서만 놀러가고 싶다고 시근덕대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유를 붙여 거절했는데 자꾸 거절을 했기 때문에 결국 정병녀도 제가 피한다는 걸 깨달았는지 시근덕대는 걸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즈음부터 정병녀는 더 망가지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쁜이와는 정말로 사이가 좋아져 쉬는 날에 서로의 집에서 묵기도 하고 했습니다. 각자가 남친이 있어서 남친 이야기도 하거나 취미도 같아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둘이 같이 여행을 갈 정도로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쁜이가 요즘 정병녀라는 애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았는데 너무 자주 연락을 해. 너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했더니 정말이냐면서
셋이 같이 놀러 가고 싶다는데 어떡할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쁜이에게 정병렬을 싫어한다는 걸 전하고 적당히 거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정병렬의 권유를 거절한 다음날 이쁜이가 회사에 나오지 않았던 거죠. 연락해봐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답장이 빨랐던 이쁜이라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고 이쁜이가 없어서 저는 혼자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그랬더니 기쁘다는 듯 정병녀가 나랑 같이 점심 먹어. 라고 해왔습니다. 가끔은 괜찮을 거라 생각해 같이 점심을 했는데 식사 내내 이쁜이의 뒷담화만 해대서 저는 점점 부하가 치밀고 말았던 겁니다. 하지만 적당히 흘려들으며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일에 복귀하려던 때 퇴근하고 한잔 하러 가자고 졸라왔습니다. 저는 조금 강한 어조로 안 가.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뒷담화만 떠들어대는 정병녀와 엮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정병녀는 무표정으로 멍하니 있어서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날은 일을 마치고 바로 귀가했습니다만 회사를 나오자마자 회사 쪽으로 경찰차가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차라는 게 드문 것도 아니기도 해서 그때는 특별히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집을 향해 가는 길은 별로 인적도 없고 큰 공원이 중간에 있고 밤에는 꽤 어둡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달래려고 항상 음악을 들으면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 돌아갔었는데 곡이 끝나고 다음 곡이 시작될 때까지의 무음 구간에서 또각또각 하며 바로 뒤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저는 하이힐도 아니고 그 소리가 묘하게 가까워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이어폰을 빼고 돌아봤습니다. 바로 뒤, 진짜 제 바로 뒤에 정병녀가 딱 붙어서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식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뒤에. 저도 모르게 우와! 하고 그대로 몸을 젖히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병녀는 숨을 헐떡이면서 눈에 핏발이 선 채로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어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알아들을 수 있던 말은 경찰이라는 단어뿐이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손에는 왠지 회사에 있던 큰 가위를 들고 있었는데 재단 가위 같은 큰 가위였던 겁니다. 순간 찔린다는 생각으로 전속력으로 달아났습니다. 쫓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하이힐 소리가 들리지 않아 달리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맨발로 전속력으로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며 뛰어서 편의점으로 달아났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려고 했는데 가위가 제 머리 바로 옆을 스쳐 지나 편의점 유리문에 부딪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올라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저는 그대로 편의점 화장실로 뛰어들어 문을 잠갔습니다. 집 근처 편의점이라 몇 번 와봐서 화장실 위치도 알고 있던 게 다행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저는 경찰 불러주세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화장실에서 나올 수가 없었는데 문 밖에서 계속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장실 문 앞에서 가위를 들고 제가 나오기를 그대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 경찰이 와서 끌려갔습니다만 별로 날뛰지도 않고 순순히 끌려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경찰이 오고 나서도 한동안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했죠. 사건 결말만 말하자면 이쁜이는 그날 아침 회사에 오던 도중 육교에서 갑자기 정병녀가 뒤에서 말을 걸어오더니 그대로 계단에서 밀쳐졌다는 겁니다. 이쁜이는 머리를 부딪히고 팔도 부러져서 엄청난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구급차로 실려간 것 같았습니다만 정병녀가 가방을 빼앗아 도망간 바람에 이쁜이의 신원이 특정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녁에 이쁜이가 의식을 회복하고 정병녀에게 밀쳐졌다는 것과 제가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걸 경찰에게 말하고 그래서 경찰이 회사로 온 것 같다는 거죠. 정병녀는 경찰차가 왔을 때 체포된다는 생각으로 가위를 들고 도망친 것 같다고 합니다. 정병녀는 얼마 전 제 뒤를 밟아 우리 집을 알아냈고 저를 찌른 후 동반 자살을 할 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로 지금은 이미 결혼도 하고 회사도 그만둔 후 이사해서 현재는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쁜이와는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는데 서로의 마음의 상처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말려든 이쁜이였구나 생각이 들어 정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정병녀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미 출소해서 평범하게 살고 있을까요? 다시 일어서서 정신병을 극복하길 바라는 것과 다시는 만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젠 다시는 관계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집착했던 이유도 잘 모르겠고 처음에는 평범한 애였기 때문에 아직도 새롭게 사람들과 관계가 되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트라우마라는 거겠죠. 여러분도 조심하시길 빕니다.